만나면 좋은 친구 MBC. 꽃이 피었습니다. 여느 초등학교 같으면 교실에서 수업 준비로 혹은 조용히 책 읽기 같은 아침 자율학습이 한창이건만 이곳은 뭔가 좀 낯선 풍경이죠. 그래도 오랜만에 왁자지껄한 아침 풍경 소리를 들으니 생기가 도는데요.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뛰어노니까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예전에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뗄 만큼 학교 가는 발걸음이 너무도 즐겁다는 원주시 귀래면 귀래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얘들아 안녕. 여기에서 학교 버스 타는 거 맞아요? 네. 오. 가까운 원주 시내 초등학교를 두고도 작은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귀래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집 가까운데도 초등학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정문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이래서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아이는 깜찍한 문장을 카메라를 향해 펼쳐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초등학교 진짜 재밌어요. 학교 버스가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도우미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원주 시내 곳곳에서 아이들이 학교 버스에 오릅니다. 급식이 맛있어요. 급식 맛있어요? 카메라를 향해 천방지축 개구쟁이 모습으로 학교 가는 길이 지루할 새 없이 즐겁게 해주는 해맑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교 가는 길이 어때요? 엄청 설레고 그리고 오늘은 뭐 할지 기대돼요. 진짜로? 매일매일? 혹시 오늘은 더 자고 싶다,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는 만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귀래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인 귀래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가 좋은지 학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서 교실로 향하지 뭐예요. 한편 5학년 친구들은 나이에 맞지 않게 아침부터 웬 흙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훈계 좀 하려고 다가가 봤습니다. 얘들아 안녕. 아니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과학 시간에 필요한 흙 이거 파고 있었어요. 흙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막 이런 거를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다 보니 수업도 자연스레 자연과 연계가 이뤄지는 건 당연했더라고요. 연기성인지 흙을 직접 해가지고 알아보는 거구나. 네. 재밌겠다. 근데 이런 실제적인 체험 학습 같은 걸 많이 하나 봐요, 학교에서.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 여름쯤에 텃밭을 갖고 오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제 텃밭이 좀 그렇긴 한데 여름에는 되게 좀 학년별로 많이 키워요. 정원이 무척 아름답기로 소문난 학교가 바로 귀래초등학교였는데요. 게다가 부모님도 함께 주말 텃밭으로 가꿔서 그야말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학교는 아마 저희 학교가 단연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고 친숙하다 보니 아이들의 정서에도 한 발짝 다가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래서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지는가 보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공부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4학년, 바로 이맘때인데요.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 선생님이 밀착해서 학업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에서는 모두가 친구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적어가지고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어요. 내년에도 꼭 다니고 싶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학교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규례초등학교에서 가장 막내 교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작지만 신입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마을을 돌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전단지를 붙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도 원주시에서 3명의 어린이가 지금 본교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주시 치학체육관. 초등학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원주시의 작은 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 설명회를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의 경우는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작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좀 특성화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여러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작은 학교 입학 설명회를 위해서 이 금대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알찬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이 사회성도 같이 키울 수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고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들의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해는 사서 도우미 또 내년에는 돌봄 지원 도우미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규례초등학교는 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건 바로 강원 유일의 마칭밴드였습니다. 안 해본 경험도 해서 좋고 그다음에 공연 나가면 사람들한테 박수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재밌고. 악기를 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해서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연도 많이 다니고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실력도 높아지고 또 무대에 서면서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모두 즐기면서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강원도 최초로 초등학교 마칭밴드부를 창단한 규례초등학교는요. 2016년 전국 마칭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은 물론 2016년과 2017년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 참가해 장려상과 올 8월 태백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초등부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규례초등학교 마칭밴드 연주 덕분인지 분위기가 한층 업되면서 학교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좀 관심이 가지셨어요? 우선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돌봐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좀 지원이 다양하게 된다고 해서 배정되는 학교 근처에 팜플렛 같은 그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원주가 몰리는 학교의 그 포화 상태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 돌봄 문제 때문에 사실 제일 걱정이 크거든요. 비록 학생 수가 4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작은 학교만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은 경험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선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요. 너무 뭐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좀 재미있게 놀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 공간.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화, 예술, 체육의 중심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지만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은 학교로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금실 좋기로 소문난 인꼬 부부 듀엣 가수 해와달. 강원도 화천군에 정착한 해와달 부부는 라이브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들려온 뜻밖의 결별 소식. 인터넷에는 무수한 악성 루머들이 쏟아졌습니다. 분은 떨어져서는 안 될 분들이세요. 두 분이 너무 사랑해서 잠깐 떨어져 있었다고 보지 다른 거는. 다행히도 팬들의 믿음처럼 다시 돌아온 해와달 부부. 역경을 이겨내 더욱 감동적이었던 콘서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2023년을 며칠 안 남겨둔 어느 겨울날, 해와달의 화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공연장에서 오늘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는데요. 네, 저희가 매 연말마다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 위한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해마다 하던 건데 몇 년을 못했죠. 방송이나 이렇게 화려한 무대보다는 길거리에서 정말 장애인들 돕는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내는 너무 지치고 이래서 아내 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좀 놓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될 운명이 아니고 다시 만나야 될 운명이라서 그래서 아내가 다시 이렇게 우리 가족 품으로 와줘서 난 달님인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정말 좀 고집도 좀 적게 부리고 행복하게 앞으로 노래하면서 살려고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공연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색소폰 소리. 차인표 못지않게 멋진 중년 신사들이 해와달 공연장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연할 햇님의 오랜 동료라고 하네요. 느낌이 좀 약하면 엘트 색소폰을 하고 일단 자 저건 해볼게. 네. 진지하게 리허설을 감독하는 햇님. 관객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는 이상 어떤 공연이든 음향 체크에 진심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햇님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온다는 공연자들. 군대 이제 그 선배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90년대부터 해와달의 음악을 좋아했다는 찐팬들. 아니 화천까지 와서 적고 했어요? 네, 닭갈비하고 장어하고 막. 아유 예. 오늘 콘서트도 보일 겸 화천 여행을 왔다고 하네요. 그 오늘 몇 팀이나 와요? 그 화천에서 다 오시나요? 애들? 이제 그 화천에 우리 장애인 중에서 2명, 네. 또 우리 군대 후배 또 색소폰 함께 또 그리고 또 우리 큰아들 뭐 하고 우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거의 찐팬이에요. 찐팬. 해와달의 찐팬. 네, 화천이 안만 멀어도 왔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우연찮게 일산에서 공연하는 걸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봤는데 우리 그저 달님의 목소리가 그 찬물에 그 커피 프림이 녹는 목소리 같아가지고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좋은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우리 친구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네. 날이 어두워지고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공연장은 어느새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와달의 라이브를 너무나 그리워했던 사람들. 그런데 공연 티켓은 따로 없고 입구에는 후원함이 놓여있네요. 저희 오늘 공연에 앞서서 후원함이 보이네요. 이게 어떤 후원함인가요? 이게 오늘 해와달 사랑 나눔 콘서트 후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질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해와달이 이제 화천에 온 지 한 7, 8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조금 마음을 열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좋으네요. 드디어 공연 시간. 2023 해와달 노래마을 사랑 나눔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해와 달의 대표곡 축복으로 첫 무대를 시작합니다. 태어났어도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소. 당신을 위해서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화려한 출연진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내가 바로 인간 메트로놈. 에너지 넘치는 파워풀한 드럼 공연의 주인공은 햇님이 직접 가르친 발달장애인 드러머입니다. 아싸 신난다! 다음 무대 역시 햇님의 음악 제자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꿀보이스 보컬인데요. 와,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제대로 해야 되겠네. 어?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근데 저기 뭐야? 괜찮아요? 어? 박자만 틀리면 좋겠는데. 앞에 있어 형이. 저 앞에 있으라고. 알았죠? 앞에 계셔. 음악에 있어 완벽주의자인 햇님은 시종일관 노심초사. 아우 연말 분위기 난다. 다행히도 콘서트는 한 곡 한 곡 무대에 오를 때마다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무르익어 갑니다. 낭만적인 연주곡이 끝난 뒤엔 해와 달 노래마을 봉사단 가수들의 신나는 무대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관객들도 대만족. 아우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좋았고 난 또 여기 자주 와. 우리 이렇게 시간만 되면은 가끔 오니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오랜만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른 분들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햇님 달님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해와 달 콘서트에는 늘 찾아오는 단골 가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착하고 멋진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그렇죠. 엄마 아빠 그 피를 받겠지. 어디 피를 받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또 여러분들께 노래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우리 무대 위에서는 선후배 사이인 아버지와 아들. 헤매기 전에 내게 돌아와줘. 나는 너에게로 당신을 아프게 하고. 관객들 취향을 고려해 신유의 노래를 선곡하는 센스까지. 어느새 훌륭한 가수가 돼 홀로 선 큰아들. 이런 가수 정빈의 모습은 해와 달 팬들에게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나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선배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후배 가수 박정식 씨. 무료 공연인데도 해와 달이 부르면 언제든 화천으로 달려와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불러주시니까 영광이죠. 왜냐하면 해와 달 형이 워낙 그 두 분이 인품이 좋으셔서 따르는 그 후배들도 많고요, 친구분도 많으시고 또 선배님도 많이 계시는데 저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맨날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하고 처지가 비슷해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까 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부모님 공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공연하고 있지만 저도 남다르게 노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 가수도 관객도 마음을 충전해가는 해와 달 부부의 공연장. 앞으로도 늘 화목한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게 노래해주세요. 나눔하는 거예요. 네, 나눔하는 붕어빵입니다. 네, 추워도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유. 따뜻한 겨울, 사랑의 손길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코끝이 시려울 때면 어김없이 거리에 나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달한 향기를 담은 주전자가 힌트. 아, 붕어빵이군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웬 붕어빵?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위원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붕어빵 나누고 있어요. 근데 붕어빵이 공짜인가요? 저희 붕어빵은요, 빵원이에요.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는데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나누면서 함께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나눠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붕어빵 맛집 앞에 줄 선 사람들. 기다리는 고객 위해 손이 바빠지는데요. 7년째 겨울이 되면 문을 여는 하하호호 붕어빵. 웃음으로 붕어빵을 나눠드리는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여기서요, 내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 달에 2-3번씩 해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서 붕어빵을 굽다 보니 지금은 달인이 됐습니다. 참 뿌듯하죠. 예,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니까 붕어빵 만들 때 뜯던 빵 하나 드시면서 고마움도 아시고,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역사회가 아직까지 좀 따뜻하구나, 이런 마음을 느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학교 앞부터 동네 행사장까지 군산시 수송동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붕어빵을 굽는데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그런지 더욱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죠? 맛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붕어빵 중에 너무 최고예요. 이런 나눔으로 이웃 간에 이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저 매우 뿌듯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하하오 무료 나눔 붕어빵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나눔 봉사활동인데요. 저희 관에서 매번 같이 시간을 내서 고정적으로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을 저희 수송동의 복지와 나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열정과 애정과 사랑으로 같이 해주시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꽉 찬 속만큼 정이 넘치는 하하호호 붕어빵. 엄지척이죠? 날씨는 추워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해져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임실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노란 버스 한 대. 아이들이 이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인가요? 아, 연탄 봉사하는 날. 초등학생 아이들이 차에서 하나둘 내려 노란 우비 입고 고무장갑까지 야무지게 끼며 연탄 봉사 미션을 시작합니다. 이 연탄이 한 장이 6시간을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는 검은 보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이 올겨울에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회장.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순수함이 연탄의 그 순수함으로 배어서 연탄 나눔이 더 행복하고요. 어르신들에게 맑은 미소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나둘 나르는 연탄. 무려 300장이나 연탄을 날랐는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의젓하게 해내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이런 아이들 모습에 부모님들도 그냥 말 수 없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어르신을 생각하며 손에서 손으로 행복을 나눕니다. 발이 아프긴 하지만 어르신께서 연탄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 생활을 보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아픔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해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수북이 쌓였던 연탄이 바닥을 드러내며 임무가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차곡차곡 쌓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한마디 합시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오, 수고했어요. 따뜻하고 살으라고 연탄을 갖다 주니 좋지. 2017년도부터 시작한 연탄 봉사가 올해로 7년째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고요. 6학년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연탄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뜻깊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뤄지는 사랑만큼 깊은 정을 나누는 시간. 온 얼굴이 까맣게 물들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한 이유, 함께 사는 동네에서 정을 나누고 뜨거운 온기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하겠죠? 추운 겨울,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영 씨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보다는 일단 제가 연말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데자뷰 같은 게 제가 매년 이거 촬영할 때마다 저는 뭐 외로워가지고 그냥 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누구보다 네. 아주 연말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뜨겁게요. 파티. 뜨거운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하고 있다고. 피디님 이게 수업이랑 뜨거운 거랑 같을 수가 없는데? 그 누구보다 들뜨고 설렘 가득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인데요. 빛나는 학창시절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20살, 청춘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두 소녀를 만나봅니다. 오늘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원 학습관인데요. 어떤 수업이길래 아직도 고3 학생들이 듣고 있는 건가요? 새내기 사회인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힐링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힐링을 위해 마련된 수업으로 제빵, 재봉틀, 메이크업 등 교양 프로그램 21개 강좌를 선정해 올해 북원 여자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눈은 앞머리 어디부터? 콧구멍에서 올라가서 일직선상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수업에 열중인 학생들, 이제가 20살을 앞두고 한창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데요. 아니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아직 고3도 안 된 것 같은 약간 되게 애기애기 앳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어른이 됐습니다.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학교 다닐 때 몰래 네. 몰래 아니 대놓고 해도 되나 요즘 학교는? 진하게만 안 하면 어느 진하게만 안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친구도 학교 다닐 때 메이크업 좀 하고 다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네. 메이크업을 이렇게 딱 또 선생님이 쫙 해주시니까 본인 얼굴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어색하고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한편 다른 수강실에선 재봉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야무진 바느질 실력에 디자인 감각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뭐 요 수업을 들으러 온 이유가 있어요? 제 메이크업과인데 네. 메이크업과 수업을 들으면 뷰티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소품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재봉틀을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들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완전 그냥 못하고 막 삐뚤빼뚤하고 이랬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감을 찾아서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MG 로세.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요.
같은 반 단짝 친구인 두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서로에게 졸업 선물을 하기로 한 이 거죠. 선물 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친한 친구니까 네. 아마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가격 제한 없어? 지금 비싼 거 고르면 어떻게 해? 일단은 없어요. 일단 없어. 오 멋있네. 약간 친구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얼마 생각하고 왔나요? 그래서 좀 학생답게 만 원? 아무리 서로를 잘한다 해도 취향까지 같을 수 있나요? 서로에게 줄 선물을 고심해서 고르고 골라보는데요. 과연 서로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골랐는지 과연 고른 선물 공개해 주세요. 원주 술잔. 우리의 추억. 과연 어떤 선물인지 보여주시죠. 근데 저도 이제 저희가 20살이니까 술잔. 텔레파시가 통한 두 사람. 이럴 때 보면 괜히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20살이 돼서 혹은 20살이 아니더라도 어른이 돼서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언어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수화를 꼭 배워보고 싶다. 수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1월에 원주 그 교육원에 가서 배워보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이 수어를 또 배우고 싶군요. 그러면 제가 또 수어로 응원을 해드립니다.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잘할 거라 믿어.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네. 저희가 이제 우정 선물을 서로 해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리포터님이 조금 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제가 우정 선물은 니들이 나누고 결제는 내가요. 영수증일까요? 영수증 주십시오. 영웅 아저씨의 깜짝 선물. 술은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그래요. 응원을 담은 선물도 받고 내년 운세가 궁금해 사주 카페로 향했는데요. 20살을 앞둔 친구들은 어떤 게 궁금할까요? 어떤 식으로 성공할지가 약간 궁금해요. 아주 질문도 비장해서 이런 질문 처음인데. 아 진짜요? 재미로 보는 타로 운세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앞둔 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카드를 뽑아봅니다. 우선 이제 해인양 같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 그럼 성공에 대한 기준이 나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 이뤄야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 기준선 때문에 내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봐. 우선 개인의 특성부터 듣고 최종 결과 카드를 뽑아보는데요. 호랑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 이름이 호랑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진짜? 그럼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야. 그러면 흐지부지 살지 않고 나는 명예롭게 사람들을 이끌고 살 것이다. 이렇게 본인 자신한테 확신을 가져.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인생에. 우여곡절 많은 인생 속 해답이 어딨겠냐마는 힌트는 조금 얻어볼 수 있겠죠? 저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20살을 보낼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혜인 학생에 이어서 이제 희원 학생이 타로를 뽑아보는데요. 어떡해, 멈췄다. 괜찮아요.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 하죠. 별거 아닌 일에 가슴 졸이지 말자고요. 이제 희원 학생이 뽑은 타로 카드 결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와. 진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정리가 되고 체계를 잡아서 갈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 맞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답이야. 해답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내년 운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한테 좀 자존심도 갖고 자존감도 더 갖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가지라고 나 카드가. 그래서 내년에는 나한테 확신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가 20살 청춘이 될 두 소녀. 10대의 추억을 고이 접어두고 인생이란 책의 수많은 페이지들을 멋지게 장식해 나갈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박수를 너무 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다. 도전과 역경과 좌절이 수없이 반복이 될 텐데 잘 이겨나가면서 지금 보니까 엄청 잘 이겨나갈 것 같아요. 밝은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생을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살을 앞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그냥 이 악물고 버텨라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20살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이제 정신 똑바로 챙기고 열심히 살자. 너네 혹시 그 뭐 어디 군대 같은 데 가나요? 네. 하나, 둘, 셋. 청춘은 바로 지금! 빛나는 청춘을 앞둔 모든 19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강릉시 지변동에 위치한 한 카페. 그런데 카페라고 하기엔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저는 강릉에서 바둑이 좋아서 바둑하고 체스를 수집한 거를 전시해 놓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배희선입니다. 바둑은 70년대 말부터 독학으로 이제 배워서 지금은 공인 아마 6단이죠. 한국기원이나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지만은 공인 6단을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전국대회를 우승을 해서 공인 6단을 받은 사람은 현재 저밖에 없어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강릉에서 36년간 어린이 바둑학원을 운영을 했죠. 일평생 바둑과 함께 살아온 배희선 씨. 그런데 어쩌다가 카페 사장님이 된 걸까요? 비밀은 역시 바둑에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36년 동안 이제 어린이들을 학원에서 지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이렇게 체스하고 바둑을 이제 수집한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서부터 공부를 하던 걸 수집을 했으니까 바둑책으로는 1000권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박물관 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카페를 열게 된 거죠. 박물관이자 카페인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한번 맛본 손님은 또다시 찾는다는 그것의 정체는? 약재가 좋은 약재들만 13가지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끓인 구기 쌍화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제 미숫가루라고 서리태하고 검은 콩하고 넣어서 또 내놓는 미숫가루가 또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2가지가 저희 카페의 대표라고 보면 되죠. 비범한 자태를 뽐내는 바둑판. 이곳엔 세계 각국의 바둑판과 체스, 그리고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발품 팔아 얻은 주인공만의 보물들이죠. 제가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수집을 했고요.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구입을 했다가 내놓는 물건들도 제가 수집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 많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죠. 얼핏 보기에도 꽤나 역사가 깊어 보이는 그림들. 난가도라는 그림하고 오로, 산상사호, 금기서화, 중림칠연 이렇게 바둑 고사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다 최소한 150년 이상은 됐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그림이 이제 오로 그림이 있거든요. 오로란 거는 바둑을 이제 비유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까마귀와 백로가 싸우는 거잖아요. 바둑을 이제 오로로 비유를 하면 오로 삼매경에 든다 그래요. 오로 삼매경에 들면은 그만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야외에 갖춘 건 미니 골프장. 골프를 이제 이렇게 미니어처 골프를 퍼팅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체스나 바둑을 둘 수도 있고 또 체스나 바둑을 두다가 또 골프도 치고, 예, 이렇게 가족 단위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뭐 전시된 유물도 구경을 하고 차도 마시고 체스나 바둑도 체험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골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미니어처 골프장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건 어째 모양이 눈에 꽤 익네요. 설마 이 한반도 모양으로 이제 골프 홀을 만든 거는 우리나라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설악산 진부령을 거쳐서 백두산 장문봉까지 우리나라 등줄기를 물을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한반도 지형으로 골프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은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차 한 잔 옆에 놓고 바둑도 즐기고 체스도 경험하고 골프까지 칠 수 있는 일석삼조, 아니다, 전시까지 구경하는 일석사조네요. 사실 강릉은 예로부터 바둑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데요. 율곡 이 선생께서 강릉의 선비들하고 이제 계곡에다가 돌에다가 바둑판을 새겨서 바둑을 두셨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문헌에. 예.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노라 앞장서는 주인공, 바로 유동리 백운골 유상대 바둑판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가 저기에 지금 안내판에 있는 것처럼 율곡 이 선생님께서 1569년도 4월 달에 서군강을 유람을 하실 때 선비들하고 같이 오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바둑돌을 돌바둑판을 새기고 바둑을 두신 곳이거든요. 여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대라고 직접 쓰셔갖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곳이죠. 이렇게 유람을 하시면서 대동을 하신 석공한테 이렇게 이 지금의 바둑판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새겨서, 예, 이렇게 풍류를 즐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돌 바둑판. 강릉에는 이처럼 수백 년 된 현장이 여럿이라는데요. 지금 뭐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시, 군 단위로 치면은 강릉은 현재 돌 바둑판, 돌 장기판이 5개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4개예요. 돌 바둑판 2개, 장기판 2개. 그렇게 한 고장에 그렇게 4개가 남아 있는 건 강릉밖에 없죠. 평생 관심을 갖다 보니 베이선 씨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겼다네요. 지금 저 안에 보면 체스는 우리나라 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바둑도 사실은 거의 중국이나 일본 쪽 거지 우리나라 그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바둑이나 체스 전시된 전시품을 보시고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바둑판이나 체스를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철들고 나서부턴 오로지 바둑과 함께해온 인생. 베이선 씨는
삶의 희로애락을 바둑에서 배웠습니다. 한 수 한 수 집중하며 두는 바둑처럼 그가 선택한 모든 순간들이 신의 한 수이길 응원합니다.